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1강에서는 우리 이제 말과 생각,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2강에 대해서는 그걸 조금 이제 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또 분석학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루는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과제의 내용들은, 강의의 내용들은 안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이 한 100코드 정도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진행하시다가 내 생각이 잠깐 놓치시면은 빨리 안녕으로 돌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진도를 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할까요? 그죠? 안녕하세요라고 갖다가 굿모닝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침 인사를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강의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일본 사람에게 당신이 인사한 오하요 고자이마스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는 겁니다. 인사니까. 근데 우리나라 인사에는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하고 점심 저녁은 물론이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요. 근데 더욱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인사법의 마지막에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말 배운 날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안녕이라는 인사를 써왔는데 안녕의 뜻이 뭐예요? 막상 질문 드리니까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의 뜻이 뭐예요? 오늘 강의 중간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안녕이라는 것은 영어로 설명은 웰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용어가 아니고 WHO에서 의학 용어입니다. 인간의 건강의 정의를 얘기할 때에 인간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암이나 질병,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뭐 멘탈 디스오더, 정신병, 정신적으로, 또 소셜 앤 에코노믹,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를 1946년도에 질문했다면은 1998년도에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변경을 합니다. 뭐를 추구하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리스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네 가지가 다이나믹 스테이트, 네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을 건강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공표를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거부한 나라가 됐어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제가 일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강의하는 중에 경찰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일본 얘기 좀 심하게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일본 경찰이 한국에 파견돼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일본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중간중간 일본 얘기 해야 되니까. 저는 농경대학교에서 저희 연구한 분야가 스트레스 관련 면역 질환입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직업병 전문 요원으로 농경대학교에 이제 노동부에서 국비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게 92년도입니다. 이미 갔는데 일본에는 직업병이 안 나요. 그 당시에 벌써 우리나라에 지금 직업병 안 나옵니다. 벌써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1세기가 되면은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전 인류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20% 넘어갑니다. 우울증 환자.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오더를 주시는데 제가 일본 말로 보쿠쇼카이군입니다. 보쿠군은 지금부터 스트레스 관련을 공부해라. 해가지고 제가 전공하게 된 분야가 스트레스 관련 면역 질환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본 전공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공부하면서 제가 주로 연구한 것이 국립정신보건연구원에서 사람이 어떤 절차에 거쳐가지고 정신병이 오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근무지가 정신병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책에서 공부한 것보다는 실제 정신병 환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배운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 얘기해 주니까요. 또 이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암으로 옵니다.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본인이 걸려보기 전까지는 의학적으로 말이 돼요. 암 자르고 수술하고 뭐 마취하고 항암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론적인 지식인데 저는 암을 전공하고 암을 3번이나 걸려봤어요. 한 번도 어려운데 저는 소화기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잘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오늘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미션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위한 지금 면역 병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은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약 50분에 걸친 안녕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슬라이드 넘어갈 때마다 이미지 마케팅으로는 안녕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쥐를 가지고 합니다. 쥐꼬리에다가 전기선을 딱 연결해가지고 A, B, G 연결하고 이런 대주군 이런 비교만 하면 돼요. 이 꼬리에다가 전기를 내려 투셔크 해가지고 30초마다 전기를 싹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이 쥐는요 전기가 오는 순간에 이 컨트롤을 랩 해가지고 이 스위치를 다 잡아당기게 만듭니다. 그럼 이 스위치를 잡아당기는 순간에 전기가 차단되는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 BG는 이걸 잡아당겨도 안 돼요. 언컨트롤입니다. 처음에 해보는데 전기가 계속 와요. 딱 6개월 됐을 때에 A는 전기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쥐인데 요 쥐는 6개월 동안에 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암 덩어리 복수하면 쥐가 돼버려요. 자, 뭐를 얘기할까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얘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방법을 아니까 패스를 알아요. 근데 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전기 오기도 전에 벌써 몸을 푸르르 떨어버립니다. 이게 긴장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인.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긴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신병의 원리가 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데 내일 거를 지금 내가 염려. 여기 있지? 그런 사람들. 시험 걱정하는 거 있지? 아니 심지어 결혼했으면 애를 낳으면 되는데 애가 기형아 날까봐 지금부터 안 나고 있어요. 1년 후 건데 실제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사춘기인데 재수없이 태어났다고 자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왜? 내 인생을 보니까 실패했거든.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오늘 강의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할 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게 안녕이에요. 이 안녕의 이미지 가운데에서는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남한테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질문법이고 가장 좋은 나를 치료하는 치유의 힐링법이에요. 이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이게 동경대학 앞가몽 빨간 대문이고요. 의과대학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의과대학 정문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커튼 4개가 있죠. 여기 이제 법의학 교실인데요. 여기 시체 전시실, 여기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런 기억나다 여기 전시하고, 그리고 그 파편에 죽은 환자도 이렇게 딱 전시해놨어요. 여기 지하에는 이제 시체 전시해가지고 지금 사건 사고 났던 시체를 여기 다 전시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바로 저 연구실인데요. 아침 일찍 새벽에 운동을 하려고, 이거 바로 의과대학 앞에가 이제 운동장이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아니 새벽 시간인데 몰려서 못 느린 거 봤더니 여기 한 3m도 안 되는 5m는 될까요? 조그만 나무인데 여기에 사람의 목매들아 달랑달랑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새벽 시간에. 근데 오후에 알았죠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동경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내온 핵물리학자, 30대 초반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다 사는 거예요. 얘들 왜 죽은지 아시죠? 불안입니다. 불안. 자기가 세상적인 지위와 지식은 최고로 올라가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멀리서 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미션스쿨이니까요. 이 숭실대학교라는 이 기본적인 헤딩을 한 학교입니다. 두려움이 출발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 개나 돼지는 자살한 법이 없어요. 혹시 개가 자살한 거 봤어요? 동물은 자살 안 합니다.
개가 기분 나쁘다고 집 나가진 않아요. 절대로 개는 자살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자살합니다. 이 출발이 두려움인데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미리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한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실질적으로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면은 평안한 것이 아니고 불안에 잡힌 겁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안이라는 단어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포로가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말에 대해서 일강 들었잖아요. 말은 맨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 전에 말하라고 마음을 먹어요. 이 마음을 먹기 전에 말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 할기를. 근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구조예요. 이 정신구조 가운데에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을 지배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사람이 돌거나 사람이 이상이 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DSM-5라는 책이 보면 이게 미국 정신의학회의 매뉴얼 책입니다.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해요. 수만 가지의 정신병의 이렇게 종류들이 들어가는데 그 종류 가운데 공통점이 딱 한 단어로 묶어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불안입니다. 정신병의 수만 가지 종류를 기술할 수 있는데 딱 한 단어로 묶으면 불안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요, 환자가 얘기 안 주면 나를 몰라요. 뭘 얘기하냐? 두렵다는 얘기를 하면은 얼마만큼 두려우니까 얼마만큼 약을 잡수세요 하는 것이 정신과 의사의 처방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럼 환자가 가만히 웃고 있으면은 다음 선생님들 오세요 내보냅니다. 왜 웃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죽고 싶은 마음을 먹고 있어도 내가 표현을 안 해주면 몰라요. 오늘 우리 모임이 사람 책 모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냄새를 자기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 쓰면 책이 되는데 글로 안 쓰더라도 누군가랑 딱 5분 얘기하면 그 사람을 딱 알아버립니다. 왜? 내가 책이니까요. 사람이 냄새가 난다는 거지. 땀 냄새도 나지만은 나에게 내는 냄새를 남이 알아버립니다. 우리 들켰다고 하죠. 근데 애들이 얼마만큼 영특하냐면은 어떤 아줌마한테는 가는데 어떤 아줌마한테는 안 가요. 왜? 그 냄새를 애들이 알아버립니다. 말 못한 애들도. 그럼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구조가 바로 뭐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맨 뒤에서 세 번째 앞에 1번. 누군지 알겠죠? 정신이 뭐예요? 제가 이쪽 보고 얘기해요. 잘못 오해할까봐. 정신 차리세요. 지가 포항에서 강의하고 올라오는데 나보고 막 항의 문자가 오기 시작을 해요. 왜 나보고 정신 차려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항의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이 뭐예요? 갑자기 이상하죠? 아까 안녕보다 좀 더 심하죠? 정신한테 개한테 가가지고 야 개야 정신 차려 그러면은 개는 자기 보고 웃습니다. 멍멍거리고 웃어요. 개한테는 정신한 말이 안 통해요. 인간의 구조 가운데에 육신과 영혼을 연결하는 카테고리가 정신입니다. 그러니 정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정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 영향을 받은 것이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는 사회라고 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가 건강할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까요? 이거 얘기합니다. 다 긍정하시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죽었던 영들이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뭐 표현이 안 좋은데 흑암이라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세상을 꽉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분위기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숭실대학교 들어온 분위기하고요. 제가 일반 숭실대학교만 딴 학교 들어온 병원하고 다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받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은 거하고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8시간 수술을 받고 마취가 깨는 순간에 천장을 딱 보는데 이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느껴요. 저걸 누가 붙여놨지? 100몇 년 전에 미국의 세브란스 시장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그게 세브란스 병원의 미션입니다. 이 숭실대학교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저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의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치료라는 말을 써요. 치료.
왜? 암이 걸리면 잘려주고 감기 걸렸으면 바이러스를 치료해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치유입니다. 치유. 근본적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와는 영적 의사, 물론 이제 세상에 메디컬 닥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거는 살리는 모임입니다. 지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애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안녕이라는 것이 육신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단어가 들어가요. 다이나믹 스테이트하고 스피리추얼. 이 단어가 WHO에서 넣자 한 것이 근거가 되는데 누가 넣었을 거예요? WHO의 위원들인 의사들이 된 겁니다. 이거를 반대했던 의사 중에 한 명이 동경대 교수님이 있길래 제가 질문한 거예요. 왜 반대했냐 그랬더니 일본에는 신도라는 종교가 있다. 신도 알죠? 일본의 신도라는 거는 일본에는 야오유로즈라고 해가지고 800만의 귀신을 섬긴다는 뜻을 일본말로 야오유로즈라고 해요. 야오유로즈. 일본의 귀신이 800만 개래요. 숫자로 쓰고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에는 신도를 믿기 때문에 이 말은 기독교 용어라 넣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이 말을 비거로 바꿨습니다. 비거. V-I-G-O-U-R. 이게 말을 바꿨는데 사실은 그게 피지컬이에요. 정력, 정기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일본으로 유학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반드시 저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유학 갔어요. 근데 나랑 아무 관계없이 그 여학생이 어느 날 신주쿠에서 내 친구로 바뀝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왜? 걔들이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나라예요. 이거 드리기 쉽지 않은 예화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 31일 날 방송에서, 이게 생방송입니다. 우리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 보는 시간에 생방송에서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이 짱깨 뽀를 해가지고 옷 벗기 게임을 합니다. 생방송입니다, 이것이. 그럼 마지막에 여자 옷을 벗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옷을 벗는 장면을 그 민영이 보조하는 분들이 커트를 쳐줘요. 그리고 자기는 밑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 온 거를 니네 엄마가 아냐 그러면은 엄마가 차비줘서 왔대. 이게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는 거는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 지금 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일본선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본의 그 성기 축제하는 거 보셨죠? 맞들이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갖다 놓고 거기 그 동네 사람이 다 나와 올라타고 축제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테마가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문화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우리 애들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 또 하나 자체가요. 언어로 말한다면은 멘탈 디지스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적인 의미 가운데는 멘탈 디스오더예요.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누구는 멀리 벗어나면은 저건 정신병이 심하다 얘기를 해요. 조금 벗어났으면은 얼마 안 벗어났다는 표현이 디스오더예요. 그럼 이 오더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에 정신이란 구조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마음을 먹잖아요. 아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말 먹은 걸 가지고 그 말을 한 것이 행동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육신과 영혼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표현이 안 좋은데요. 남자들이 고수업을 친다고 손가락 잘라봐야 절대 그 사람 고수업 못 막습니다. 뭐를 막아줘야 돼요? 이걸 막아줘야 돼요. 아니 손가락 우선 발가락으로 친다니까. 이게 중독이니까. 저는 이게 그 마약 치유센터예요. 근데 검찰청에서 그 마약 사범들 제가 이제 그 조건부 기소유예 담당입니다. 감옥 갈래?
교육받고 자라려고 경계선을 이렇게 담당하는데요. 마약 사범들은요, 손가락 아니라 다 잘라도 마약을 해요. 왜? 마약이, 그 사람들은 24시간 마약에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주로? 뭐 공부든지 뭐 다른, 그 사람들은 오로지 마약만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데 마약을 한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죠? 감옥 안에서 마약을 합니다. 그건 마약 사범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한 예만 들어볼게요. 이 남냉구를 빠르면요, 마약에다 빠르면은 그걸 말려가지고 다리미를 달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툭툭 털으면 마약 5인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걸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은 주로 머리에서 하죠. 이것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것이 10cm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은 이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이 지금 계속 제가 하는 일도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은 각인된 거거든요. 요 각인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아니, 가장 쉬운 얘기로 바늘도둑의 소독날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남이 훔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서로 훔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각인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도와주느냐? 요때 각인될 때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교육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일강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말로 교육이 돼요. 특히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노인 어르신들은 절대 교육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서 할아버지 이거 하세요 그러면 얘 이름 막 혼납니다. 근데 할아버지 고독사를 도와주려면 동행하면 돼요.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면 절대 그분들 자살 안 해요. 중년들, 이분들은 상담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래요. 중년들. 자살 상담 다 끝나고 나면은 저기요, 사실은요, 요번 달에요, 카드 못 받고 그렇게 나와요. 얼마인데요? 그러면 얼마 딱 나와요. 경제사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거의 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아니, 재수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려고 준비하라 자살을 한대요. 이게 자살하다 내가 상담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이게 소통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육신도 이게 잘못되면 다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도 오늘 소통이 주제잖아요. 잘못된 소통이 되면은 이게 병으로 오는 겁니다. 나는 주제가 너무 멋있어요. 소통. 물론 약자 썼던데요. 아까 책 사람 책 너무 저는 귀중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 작품으로 책을 하나씩 다 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서술로 된 책인데요. 지금 내가 하는 이거를 누가 글로 만들면 책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나는 생각한 거를 말로 하는 거거든요. 생각한 거를 마음에 먹으면서 준비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누가 집어넣느냐? 누가 나를 심어놨느냐? 저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살로 갈 때 조그맣게 어려서 중학교 2학년 때에 열차 앞간에 절차로 뛰어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꼭 껴안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좀 간증 같은 데고 너는 아버지한테 맡겨달랬어요. 제가. 너는 세상의 아버지 너를 못 도와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도와줄 거야. 엄마랑 기도하자. 그날부터 새벽 기도 갔어. 근데 그 머리가 지금 들어가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걸 보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저도 저쪽 학교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대수술만 30번 했어요. 자르는 수술들만. 벚꽃시병, 동상.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죠. 근데 그것이 나한테 휘스로 와버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껴안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냐?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만 겸손하면 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엄마의 그 말이 그 조그만 때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내가 죽었지만은 내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데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학자시냐? 아니에요. 우리 엄마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일본 시대 공부하시다 보니까 일본어 공부하시다가 할아버지가 한학자시는데 여기 한자 배우시고 한약 배우다가 그냥 시집 가서 엄마가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한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런 엄마한테 나한테 지혜를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납니다.
제가 만약 우리 가정의 인생 다큐를 만들면은 어머니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 불과 얼마 빠르면 1년 반드시 10년 이내에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이런 모임을 갖지만은 이런 모임 가운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 따라가지고 인생이 탁 바뀌어져요. 그게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은 뭐 영역이 여기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영역별로 보면 보수계하고 벌계로 뇌의 구조를 나눕니다. 뭐 대뇌 손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영역 개념인데요. 근데 보수계가 차지하는 범위가 한 95%가 됩니다. 근데 저쪽 뒤쪽 구석이 한쪽에 한 벌계라는 영역이 있는데 5%밖에 안 돼요. 벌계가. 그럼 보수계가 바로 뭐냐면 기쁜 거, 상 받은 거, 칭찬받은 거, 좋은 일 있는 건데 벌계에 바라보는 불쾌감, 슬픔, 혼난 거,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요 5%가 밖에 안 되는 미 95%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학교에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어가는데 누가 부정적인 얘기는 다 커플 학교 다 퍼져버려요. 제가 KBS에 아무개 PD님이 동경 특파원 할 때에 일본에 와 있을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 방송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제목 좋죠? 굿뉴스. 왜 세상에 전부 다 지금 나오는 뉴스가 굿뉴스가 없잖아요. 전부 다 싸우는 얘기, 죽이는 얘기, 뭐 흠잡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굿뉴스를 만들었는데 막 6개월하고 폐간돼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뉴스를 내도 사람들이 안 들어버려요. 괜히 저도 괜히 좋은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하고 맙시다 끝내버렸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사례를 발표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버려요. 뭐가 먼저 잡혔냐면은 이게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이 여기 잡혀버려서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짧은 시간 가운데에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바쁜데 괜히 불러가지고 말이야. 쓸데없이 머리가 어떻고 말이야. 복잡해졌네. 안녕이 어떻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지금 내 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코르티졸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감기 몸살 걸렸을 때에 팔다리 저린저린 증상 있죠? 그게 바로 그 약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은요, 그 약을 먹으면 금방 낫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사이신데요. 감기 걸리면은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7일 가고, 말 잘못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일주일 가고, 7일하면 7일 갑니다. 전달됐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감기 몸살은요, 몸살 났으면은 몸이 돌아올 때까지 쉬어주면 그냥 나서요. 근데 이걸 근달이면은 몸에 부작용이 확 와버립니다. 주사 맞으면 하루만 낫습니다. 어느가 될까신데요. 제가 아버지 대신 약을 많이 팔았어요. 그럼 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환자가 딱 오면 며칠 됐어요 그러면 한 3, 4일 됐어요 그래요. 조제는 어젯밤에 아버지가 다 해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똑같은 약을 주면서 요거 잡수시면 3일이면 나서요. 근데 어느 분이 일주일 있대요. 요거 잡수면 내일 나서요. 내일 딱 나서요. 왜? 7일 됐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그렇대요. 약을 주면서 며칠 가야 돼요. 충전도만 며칠 가요. 좀 쉬시오. 그러면은 일주일만 나서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환자들이 아버지를 찾는 게 나를 찾기 시작을 해요. 난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원리가 지금 몸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 학기 강좌인데요. 제가 1분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면역이 떨어진 것을 암으로 올 수도 있고 감기로도 오고 지금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안 벗어도요. 절대 건강한 사람은 이게 코로나 안 걸려요. 면역이 바이러스겠네요. 근데 이 면역을 지배하는 것이 내분비계 호르몬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돌핀이나 뭐 아드레날린이든지 오피오이드 같은 게 막 나오면은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8시간 수술을 받고 깨나는데 전혀 몸이 아프지가 않아요. 몰핀 주사 마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몰핀은 수술을 끝난 사람의 법적으로 마약을 먹을 수 있는 진통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몰핀을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엔돌핀입니다. 알죠?
통증 갖고 안 되는 거를 기쁨과 감사가 나올 때 통증을 잃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분야죠. 내가 질문 드려볼게요. 몰피는 병원에 가면 파는데, 의사 처방을 하면 되는데, 엔돌핀은 팔아야 안 팔아요? 근데 파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숭실대학교일까요? 우리 집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에 네 거는 네가 만들어서 써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쁠 때만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진짜로요. 여기 나올 겁니다. 기분 되게 안 주고 머리가 띵한 시간에 거울 보고서 한 5분 동안만 소리 내가지고 계속 웃어보세요. 머리 아픈 게 치료가 되나 안 되나는 시험 해보셔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가 계속 기쁜 말 먹고 웃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안 좋던 피곤한 호르몬들이 내가 좋아서 우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좋은 호르몬 사이클을 확 바꿔버려요. 이 모두를 체인징합니다. 그럼 누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꾼 거예요. 그 대신에 집에 누가 있을 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앰뷸런스입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네번디계를 나오는 게 신경계예요. 우리 요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안 보이네요. 이게 정신계인데 감췄나 보죠? 이 정신계 속에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이 정신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활력이 있어서 아마 다 크리스천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같이 만들어요. 보세요. 영혼을 치료하죠. 관절, 골수, 육신을 치료하죠. 마음의 생각, 정신을 치료하죠. 이게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는 단어예요. 안녕. 아까 혹시 제 슬라이드 강의 따라오다 좀 놓치시면 빨리 안녕으로 돌아가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에 아마 본론이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뭐에 지배를 당한 병이 그것이 자살이에요. 일본 고베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가운데에 중학교 2학년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 목에 나온 종이를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고베 대지진 때 사건입니다. 종이가 한 장에 A4 나오는데 얘를 죽이는 글을 쫙 썼어요. 내용이 뭐냐? 나는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흥분된다 그래요. 범인을 잡았어요. 고양이 목을 자르다가 동물학대로 잡고 보니까 얘가 한 얘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얘기했느냐?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했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알아듣는 건 알 겁니다. 경찰이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제가 경찰대학교 수사위원들만 가면 이 얘기하면은 경찰들이 알아들어요. 중대 범죄를 잡고 나면 내가 안 했다 그래요. 대구 지하철 잡고 내가 안 했다 그래요. 근데 너는 잡혔잖아. 네가 했잖아. 아니 그건 맞는데 내가 안 했대. 누가 시켰대.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잡힌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마지막에 자살로 갑니다.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약 40명이 자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40명이라는 숫자는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클래스가 20명인데 두 클래스씩이 없어져요. 애도 안 나는 시간에 죽는 숫자가 많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여기 14,000명, 13,700, 한 14,000명이라는 숫자가 1년에 자살하는데 이 14,000명이라는 숫자는 서울로 말하면은 동사무소 하나의 숫자입니다. 시골로 말하면 면사무소 단위래 이게. 또 누가 했더니 군 단위가 이런 단어가 있더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럼 애도 안 나는 시대에 생명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애들한테 잘못된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어른들한테 잘못된 마음을 먹었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잡히고 이런 문제의 결론으로 인생을 맞추느냐? 답은 딱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is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처음 쓴 단어입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트려 먹어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우리 코로나도 바이러스잖아요. 스트레스에서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여기다가 바이러스를 딱 퍼뜨려 버리면은 그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한 클래스예요. 다 긍정적인
그 해피메이커, 피스메이커인데 딱 한 명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들어왔지. 아침부터 아까 치마 사건으로 누가 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랑 싸우고 왔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옆에 이렇게 걔를 동조했어요. 근데 동조가 3명만 딱 되고 나면은 이 강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얘들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받아들이면 자살로 오는 거고, 내가 받아들여서 넣어주면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광전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지금 결국에는 보시면요,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혜택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하나금융그룹에 청소년 그루트기 재단이 있어요. 이 금융재단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약 100만 명 정도의 멘토를 만들어가지고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런 모임이 바로 피스메이커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분명히 스트레스가 왔어요. 소리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딱 와도 나랑 괜찮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왔는데 내가 이만큼 푹 들어갔어요. 이걸 스트레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만성적이 된다. 그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온다. 누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온다. 그게 자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 가운데에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오셨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요 결국 1등 합니다. 한번 해볼래요? 공부가 즐겁다는 건 못 말리는 거예요. 엄마들 게임 애들 나가놓잖아. 게임 못 막아요. 왜? 게임이 너무 즐겁고 너무 쾌락적인데요. 못 말게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엄마가 같이 하면서 차라리 얘 생각을 바꿔줘야지. 게임기 뺏으면 엄마 맞으면 잘못 맞습니다. 엄마. 공부 못하는 특징이 바로 뭐냐? 얘는 공부에 대해서 미리 지쳐버린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얘가 싫게 만든 것이 범인이 누구냐? 그게 엄마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선생님도 포함돼요. 우리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엄마가 얘를 화나게 만드느냐? 엄마 지가 공부 못했잖아, 사실. 솔직하게 엄마 지가 공부 못했으니까 얘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 말로 폼들을 잡아보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눈치채버렸네. 최근에 저한테 상담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수능이 1등에서 9등급까지 있어요. 얘가 강남의 1등급이에요. 명물고등학교에 여자 학생인데 엄마랑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엄마가 1분 1초 시간 안 돼야 돼. 잠자는 것까지 딱 따가지고 하는데 지쳐버렸어요. 얘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엄마 내가 한 번은 죽여버릴 거야.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 그날이지 9등급을 맞아버렸어요. 그날부로 엄마가 정신병을 입원했습니다. 그 아버지랑 상담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아버지는 의사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공부를 재밌게 해야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얘는 가정이나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엄마를 얘를 통해서 본전 뽑으려고 다 들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엄마들. 저는 아빠니까 조금 덜 하시고 근데 엄마들. 아빠도 같이 공동체에 있죠. 진짜로 생각했어요. 저희 애가 이제 국제고등학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교생을 갔어요. 교생을. 근데 걔 입으로 한 얘기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모르는데 지금 자기가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시험 때가 되면 20% 학생들이 과업에 걸렸답니다. 긴장성 과업. 걔들은 영어를 다 100점 맞는 애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100점 맞았지만 그 학교 가면 꼴찌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자살을 안 합니다. 왜 카이스트가 자살이 많은지 아세요? 지방학교는 거의 자살 안 해요. 동경대가 왜 자살 많은지는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너번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자, 시작. 제가 읽을까다 발음이 안 좋다고 우리 아들이 자꾸 뭐라 해가지고 제 아들 놈은 큰 놈은 영국 공부하니까 영국식으로 하는데 영국식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in God's eyes라는 거는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죠.
그 VIP가 약자가 바로 뭐냐면은 비전을 줘야 돼, 애들한테. 미리 애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딱 미션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미리 보기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너 같은 애가 니 아까 그런 어떻게 피가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네덜란드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학자가 목사님이잖아요, 원래가. 그분이 수상까지 하시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책을 교육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4년 동안 요 애가 뭐가 될지만은 10명의 선생님이 관찰합니다. 알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사가 되래, 얘가 택시 기사가 되래. 그걸 거기서 결정해줘요. 근데 전혀 이쪽도 기분 나쁘지 않고 이쪽도 기분 나쁘지 않고 얘 지가 좋은 일 하니까 월급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책을 했는데 네덜란드 애들 평균 IQ가 150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IQ 얼마예요? 저 뒤에 두 번째. IQ 얼마예요? 애들 150 나와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문장만 다 집어넣으면 150 나옵니다. 동경대에 저를 지도했던 튜터 애가 IQ가 150이에요. 근데 걔 아버지는 IQ가 168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내가 볼 때 기분 나빠요. 걔 공부 안 하는데 100점 맞아요. 근데 나는 공부해도 100점 못 맞는데 얘는 그냥 놀다가도 한번 100점 맞아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 애들을 뭐를 찍어내냐? 어려서부터 얘가 사회성을 봅니다. 인테그레이션. 미적분이 아니에요. 얘를 통해서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가지고 사회성의 드레들을 미리 뽑아냅니다. 지도자를 만들려고. 그걸 우리는 파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가 이제 정반 들어가면서요. 우리 너무나 얘기 좀 짧았는데 여기가 당신은 사랑받게 되라는 사람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한테 다른 세상적인 지식과 교육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에 대한 미래 비전을 미리 알려줘 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앞으로 크게 되면은 너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내가 인정을 받아버리면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아니, 공부 꿀잠은 어때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동창회 가게 되면요 공부 1등 하는 데는 절대 밥을 안 사요. 근데 누가 밥을 사느냐? 공부 꼴찌하다가 돈 버는 애들, 걔들이 밥 사요. 왜 그런지 알죠? 폼 잡으려고 이제. 실제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데엔 자질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그 달란트 그게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걸 시켜야지. 왜 자꾸 하기심을 시켜가지고 생명을 놓치냐는 거예요. 한 예로요. 뭐 남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 아들 얘기 듣게요. 지 아들이 일본서 때 막둥이 일본서 때 나가지고 한국말을 못해요. 이제 일본 학교 다녔어요. 일본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인 학교 조금 다니다가 이제 여기 대한학교 보냈어요. 미션스쿨. 그래서 국제고등학교 간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 아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말은 안 해. 저는 애가 뭐가 되는 거 간식 수능과 수시 구분 못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애기 망신당했는데 근데 갑자기 고2 때에 아빠 그것도 지네 학교 실어다 주는데 차 운전 중인데 하는 얘기 아빠 화내지 말고 잘 들으래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가 아니 사고 쳤구나.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아빠 화내지 말래요. 아빠 지금은 화 안 내. 옛날 같으면 안 하는데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체육대학교 간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얘가 그 대한학교 다니면서 그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특수 치유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보호관 같은 데를.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가는 것이 자기는 행복할 것 같대요. 특수 치유를 하겠대요. 근데 얘 말 끝나기도 전에 주저하지 않고 네가 행복하면 해 그랬어요. 이 녀석이 우리 아들이 180이 넘어요. 아빠는 운전 중인 아빠를 막 껴안고 나서 뽀뽀라고 난리가 난 거니 좋아가지고 아빠는 거부할 줄 알았대요. 지금. 아니에요. 왜 네 인생이 네가 행복하게 해야 돼? 얘가 지금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드는 게 누구냐면 그게 나예요 사실. 근데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엄마가 알려줘야 돼요. 아빠도 알려주는데 엄마가 더 많이 영향을 줘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요. 뭐가 바뀌었느냐면은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르신들을 도와줄 때는요. 고독사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동행만 해주면 돼요. 그럼 안 죽어요.
중년사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그냥 돈 주면 되니까 그럼 안 죽어요. 엊그제도 한강다리 붙잡으러 간 사람이 딱 왔어요. 제 주변 분 아실 거예요. 한강다리 붙잡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간이 부르르 떨더래. 지진 나가지고. 제 생각이지. 왜 난간이 떨어져.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거물급이 쫙 몰려오더래요. 순간적으로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또 그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쫓기니까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죽을 이유가 아닌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이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얘들을 교육적으로 도와줄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국 자살은요, 빨리 나와보세요. 말 바꾸고 살자예요. 근데 이게 생각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살에만 한국연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게 자살이 혐오 용어예요. 학교에서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살리자로 들려요. 왜? 저는 그렇게 필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자살 얘기 나오면 살리러 가자. 이 코드를 바꿔놨거든요. 혐오 용어를 갖다가 긍정 용어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얘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거의 충동적이고 공부한적이고 모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려줬느냐? 어른들이 알려줘요. 애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일본의 시대라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자살했는데 그날 하루에 13명이 자살했어요. 동반자살. 그러면 그건 누가 알려줘야 되네. 근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던 애들이 누가 죽으니까 에이 잘 됐다고 동반 괜히 죽는 거예요. 얘들은. 우리 여기 여학생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사례 가운데에 여학생 3명이 또래 친구예요. 많이 경험했죠. 3명이 너무 단짝이에요. 근데 갑자기 2명이 얘를 왕따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사춘기 때. 이게 15살 전후입니다. 근데 이 2명이 왕따했다고 얘가 자살했거든요. 다행이지. 뛰어내리지 않고 얘는 수면제를 먹었는데 3일 만에 깨났어요. 잠만 푹 자고 나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엄마한테 물어본 얘기가 뭐냐면은 엄마 누구하고 누구 왔어 그런데 누구하고 누가 안 왔어요 병원에. 친구 아니에요. 얘는 괜히 죽을 뻔했어요. 괜히. 이걸 갖다가 헛죽음이라 그래요. 안 죽어도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가정도 물론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한데 같이 연합을 해줘야 돼요. 우리 종교기관은 이게 국무총리령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게 유니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데로 가야 됩니다. 오늘 정리하면서요.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자녀를 내가 낳지만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내가 걱정하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화나는 거. 네? 박근희.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라면 내가 또 그랬어요. 나도 우리 애도 그럴 뻔했는데 이걸 잘라버려 알아버렸어요. 이제 저는 박근희가 아니에요. 어지간해도 화가 안 납니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위트입니다. 동행이죠.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자살예방 한국연맹이 교육청하고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데 주로 오는 애들이 이 애들이 와요.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절대 선생님이 애를 혼내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냐면 걔 혼내는 순간에 누가 찍어요. 그러면 난 괜히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얘를 혼내거나 하는데도 얘를 잡아다가 뭐 하느냐 써가지고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면은 우리 같은 무위탁기관으로 의뢰를 해버려요. 10시간, 욕하면 10시간이 되게. 사이버 폭력, 욕도 똑같은 욕인데 둘이 사이버로 하게 되면 사이버 폭력이 되게 돼요. 20시간. 때렸다, 30시간. 우리한테 무위탁형을 받아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뭘 주느냐? 아까 중독 얘기했죠. 변교수에게 지금 중독된 애들을 뭐로 바꿔주느냐?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공부 절대 안 시켜요. 공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공부를 즐겁게 하는 걸 알려줘요. 저는 어렵지 않은 것이요. 애들이 공부를 절대 하기 싫으면 공부시키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배트 딱 쓰고 필승 붙여놓죠. 그럼 얘 돌아버려요. 절대 공부시키지 말고 얘가 뭐하고 즐기는지 알아야 돼요. 질문 드려볼게요. 게임이 하는 것이 맞아요? 게임은 즐기는 게 맞아요? 알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공부는 즐기는 게 맞아요? 학생들. 근데 그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책 중에 하나가 공부 못해도 동경대 갈 수 있다. 그 책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오락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교육학자들 이거 많이 쓰죠. 이게 합성어예요. 원래 애들 놀 때 나무 하나 갖다 놓고 2개 붙이면 2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가 압박 찔러버려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다. 경쟁을 시켜버렸어요. 생존을 집어넣어버렸어요. 너 앞으로 뭐가 되면 들어가 버려. 교육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요. 그래서 쓰는 단어들이 이게 EBS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애들이 화가 나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공부가 싫다. 보세요.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엄마가 공부해라.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내 소원이 된다면, 마음대로가 된다면 공부가 없어지면 좋겠다는데 공부는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경쟁사인데.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 딱 한쪽으로 1등하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연결하고, 미리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걸 미리 알려줘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교육할 때에 딱 몇 번 얘기 들어보고 몇 번 만나보면은 얘가 뭐가 될지 알아요. 이게 멘토입니다. 그러면 내가 걔를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맞는 전문가를 붙여줘 버립니다. 그 밥만 사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재능 기부라고 그래요. 미리 애들한테 뭐를 집어넣냐면 언약을 심어줘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책이 바로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내용들이 모아지면은 반드시 책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비전과 꿈 이미지가 요거로 나오게 되죠. 요거를 누가 먼저 빨리 우리 애들한테 알려주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런 모임을 처음에 누군가는 기획을 했어요. 그 생각이 오늘 마음으로 먹어서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근데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태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원협의회 회장님 모시고서 같이 주관으로 합시다고 결정을 하고, 이게 행동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반드시 이거를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미친 사람이 한 건 아니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살리는 쪽에 생각을 하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천재란 말의 의미를 영어로 말하면은 heavenly talent예요. 우리 연예인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원래 천재는 내가 잘나서 천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의뢰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동경대 의과대학 평균 IQ가 150이거든요. 얘들이 자들이 많은 거예요. 뭐에 걸려들어요? 여기 걸려버린 거예요. 절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거는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파워, 아까 얘기한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하고 살지? 할 때 이것이라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나 혼자 못하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자. 이거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자. 아니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모여왔잖아요. 그죠? 공항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철도가 있으니까 열차 타러 오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임을 각 대학교마다 다 만들어버린다. 제가 자살예방 한국연맹을 이제 대학하고 다 연계하려고 그래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40개 지금 지부인데, 지부를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각 대학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동아리 서클이 만들어지려면 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교수님이 분명히 한 분 있을 것이다. 2명만 찾으면 돼요. 벌써 숭실대학교는 우리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학생 한 명 있으면은 이 숭실대학교 내에 청소년 학생 살리기 위한 자살예방 한국연맹 숭실대학교 지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들이 이런 애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얘에 대해서 이름 쓰고 주소 쓰는 시간이 30분 걸립니다. 상담해본 분 아시죠? 너 뭐야? 그러면 됐어요. 2번 누르면 짜증내요. 3번 누르면 화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5분 기다렸다가 잠깐만 너 이름 뭐라 그랬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이제. 얘를 일으켜 키우는 것이 우리 제대로 달란트 이런 달란트예요. 딱 모아가지고 결국 얘가 여기 와요 이제 같이 와요. 그래서 얘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벌 받으러 왔잖아요. 우리 벌 안 줘요. 칭찬을 줘가지고 상을 줘요. 넌 진짜 대단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일단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얘들 데리고서 딱 와가지고 등산 데리고 갑니다. 10시간만 뛰어오면 되니까요. 그건 내가 쓰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얘들은 뭐하냐? 컵라면 먹다가 나 마음이 열려요. 나를 인정해 주신 멋있는,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분이. 우리 멋있는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네. 그러니까 엄마 얘기 아빠 얘기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자기 편인지 알고 맞지 편인지. 그래서 얘가 마음이 열리면서 결국은 얘들이 이제는 세상을 가지는 동아리로 들어가요. 문제가 뭐냐? 공부를 그동안에 못했어. 토요일 날 영어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얘들은 의대 갈 애들이 아니에요. 법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것만 시키면 돼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모아진 것들을 보고를 하니까 자 교육청사 이거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 업무 협약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도 지금 같이 가야 되고 아까 CNP 아까 제가 이걸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많이 들은 얘기 CNP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왜 그러냐? 이 교육청에 담당자가 딱 부임하자마자 3명이 자석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글 볼게 시작. 빨리 가라 먼저 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영어 국담에. 그럼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천하 만민보다 내가 더 비싸다 하겠거든요. 그럼 80억 인구를 따지더라도 나 곱하기 80억 곱하기 재단 곱하기 국가 재단 곱하기 거기다 1원만 더하면 그게 나예요. 돈으로만 따진다면. 그럼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이거를 정부에 건의하고 우리 이제 박상 대장 모시고서 국회에 건의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보호자 얘기 들어봐야 돼요. 왜? 잘난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지도자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뭐가 원하는지 알아가지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제가 잘한 건 아닌데 국회에서 저한테 대상을 주더라고요. 잘했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코이 아시죠? 코이 잉어 있잖아요. 일본산 잉어. 얘가 보통 집에서 어항에서 키워요. 그럼 한 5cm 크더라고요. 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수족관으로 보내면은 한 15cm 큽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근데 얘를 딱 강물로 내보내면은 얘는 90cm 클 수 있는 애예요. 근데 90cm 클 수 있는 애가 어항에 살다 죽으면 몇 cm 보내본 거예요? 금방 계산돼 85cm. 여기까지만 살으면은 90 빼기 15 얼마 살았어요? 75cm. 이거 손해본 거예요. 얘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세계화, 전문화, 인간화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런 모임의 취지라고 합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우리 애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기쁨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기쁨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은 안녕이라 한다는 말이 그게 웰빙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답이 좀 작으시죠? 진짜로 안녕하시나니까요. 여러분들 아멘도 하시는데 진짜로 안녕하시다는 거는 내가 알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얼굴 보시면 손은 잡지 마시고 아직까지는요. 얼굴 보시면서 제 강의 1시간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질문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시죠?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